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휴방 기간 중 긴급 편성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월 6일 대전시의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기 토론회를 강행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오늘 파일럿 방송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휴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소환하신 분입니다. 먼저 도솔산대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문성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까세요 갑자기. 네, 그리고 혹시 갈마동 주민이시죠? 네,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갈마동 주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세요. 아니 자꾸 갈마동 주민인데 왜 주민대책위 활동을 하냐는 분들이 있어서 이사를 가세요 그냥. 이사를 가시고 저희 아는 것입니다. 패널 중 가장 최고의 활력소를 자임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패널 중 최연소였는데 시즌 6에서는 아마 최연소 타이틀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중도일보 최고 주당 이명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 새로 오나요? 네, 뭐 시즌 6에서 최연소 패널 한 분이 합류하실 예정이에요. 누구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 여자인가요? 같고요. 네, 여성분일 것 같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아, 뺏기기 싫은데. 그 이명 기자께서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기억력 요즘에 좀 많이 감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패널의 밤 때 기억 다 나세요? 뭐 또 그런 흑역사까지 왜 여기서? 그 박 사장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일 있었냐고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사기팀 망하고 네, 있어요. 사기팀 아주. 예. 우리 바뀐 스튜디오에서 오늘 처음 녹음합니다. 어떠세요? 분위기 와보시니까? 아, 전구 색깔이 좋네요, 아주. 살짝 노란 전구예요. 이전구가 LED예요. 네. 이게 저기 김인기 위원장님이 사다 주신 거예요. 네, 잘못 좋죠. 사와가지고 비싼 걸로 사왔는데 자기가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잘못 사온 거예요. 제가 우리 정 PD님이 잘못 사온 거 교환하러 갔다가 또 잘못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노랗긴 한데 좀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있어 보이죠. 아름답게 정리해 주세요. 분위기는 있는데 네.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네. 노안을 탓하시고요. 네. 그래요. 근데 오늘 저희 방송은 휴방입니다. 사실은 방송 편성이 없는데 긴급 소환을 하셨어요.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하고 문성호 위원장님께서 소환을 좀 하셨거든요. 어쩐 일로 소환하셨습니까? 예, 지금 글씨 잘 보이시죠? 예,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관련해가지고 대전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어서 네. 급하게 이렇게 좀 찾게 되었습니다. 네, 차차 환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오신 거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우선은 뭐 월평공원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것 같고 공원 일몰제란 얘기가 등장을 꼭 했거든요. 우리 공원 일몰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명 기자님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9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옛날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합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오랫동안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할 거야라고만 묶어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을 해제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도시계획으로 거기를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묶어두면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개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2020년 7월 이후에는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이제 도시계획상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상 여기는 공원이다 개발하지 네. 말아서 제한을 뒀는데 네. 그게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다 풀린다. 네, 전국적으로. 그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은데 대전에도 이런 일몰제 대상 지역이 꽤 되죠. 예, 한 대상 공원 한 21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는 5개 공원에 6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하면은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조경 잘 꾸며져 있고 놀이동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숲, 자연 그렇죠. 상태 예. 그대로. 이제 행정 용어로 공원인 거고 사실은 뭐 이제 월평공원도 도솔산이죠. 도솔산이고 지금 이제 유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봉공원도 매봉산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산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는 어쨌든 이것을 이제 사유지도 있고 국경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들여서 30%는 업체가 영리 사업을 하는 거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30%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대전시에서는 이게 월평공원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봉공원도 상당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월평공원 얘기하셨고 예, 예. 도솔산 그다음에 매봉산은 예, 예. 유성 쪽에 예, 있는 예, 그렇죠. 연구단지 쪽에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가양공원이 있고요. 가양공원 그 예. 예전에 고속도로 그렇죠. 예, 네, 옆에 예, 쪽 예. 그다음 보문산도 있고요. 보문산 예, 예. 네. 그다음에 용전 근린공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대전에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뭐 민간하게 30%를 해서 기부 체납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일몰제로 이제 그 규제가 해제가 되면은 그 땅 주인들은 말 그대로 사유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나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크게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왜 월평공원이 그동안 이렇게 시끄러웠었죠? 예, 월평공원은 그 사업지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이라 현재 그 토건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지역이 있지만 사실은 그 공원에 관해서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월평공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월평공원이 대전 도심에 있는 그 보통 우리 대전 시민들이 대전에 허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말 뭐 한 800여 종의 이러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또 그 뒤에는 갑천이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숲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숲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대전 시민 사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 꼭 우리가 자연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평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지으면은 집이 비싼 값에 잘 팔릴 것이다. 뭐 그래서 눈독을 들여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습세권을 얘기하면서요. 무슨 건이요? 습세권? 역세권 있잖아요. 야, 네. 그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무슨 욕인 줄 알고 있어요. 시세권 뭐 이런 거. 습세권. 사실은 이게 산 속에 이제 집을 짓는 고층의 대규모 아파트를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지만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었으면 거기에 살 수 있는 주민들에게만 한정된 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마동 신부님은 이건 정의의 문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사유지지만 거기는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유산은 우리가 대전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사유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합당한 그렇죠. 지난 20여 년간 그 네.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니까 그 피해 보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은 공적인 영역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내세웠던 게 지난 권선택 시정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개발을 30% 해갖고 뭐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때 얘기했던 거는 그쵸. 뭐 개인 사유지가 풀리면은 막 우후죽순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 30%를 딱 지정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남은 돈 갖고 공원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였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지난 민선 6기 권선태 시장 시절에 이 월평공원 도솔사는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전면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월평공원 도솔산 갈마 1, 2지구 이게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도마지구, 그 다음에 정림지구. 그래서 3파트로 나눠가지고 전면적인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 월평공원 도솔사는 사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 이내에 비공원 시설을 짓고 뭐 나머지 70% 기부 체납한다고 하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실제 그 산 속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결국 도마지구인 이 부분은 충주들이 그 땅을 네. 팔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전시가 사실은 대전 그 시민들의 이러한 어떤 쉼터를 일방적으로 개발하려고 밀어붙여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파는 것보다는 낫겠다. 저도 그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핵심은 요즘 계속 문제가 아파트값 올라가는 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30% 영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시가 매입하는 방식도 있는데 콕 집어서 아파트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도 아파트로 하면 가장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라고 하는 지침들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유지하자.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뭐 이렇게 보호 대책들 내놓고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월평공원 일부가 우선관리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또 대전시가 회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나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측면에서는. 얼핏 들으면은 그런 곳에는 뭐 시립병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뭐 요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파트 아무튼 뭐 사업성이 아파트가 가장 높으니까 대전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집은 남아도는데 또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뭐 갈마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좋은 아파트 생기면 땅값 같이 올라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네. 현재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가 갈마동 그 갈마 아파트 바로 옆 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외고 이어지는 그쪽 긴 라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사이클 경기장 아래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나가고 고천 사이클 경기장 아래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월평 정수장 거기까지 아주 큰 지역에 이제 아파트 공사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곳에 대규모 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이제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찬반을 물었는데 거의 뭐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서 간다고 갈마 아파트 산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거기 안 오를 건데 이랬다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근데 뭐 상관없다고 들어왔는데 진짜 망했다며 이제 거기에 29층짜리가 들어오면 네. 갈마 아파트는 바람길도 막히고요. 그다음에 이 햇빛도 막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생기게 되어 있죠. 또 음아파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쨌든 아파트를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거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어느 곳도 그렇지만 개발이 되면 어쨌든 있는 분들은 그걸 피해서 빠져나가지만 정말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뭐 대전시도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 이견들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정에서는 뭐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무산됐던 것 같고 그 과정을 좀 이명 기자님이 잠깐 짚어주시죠.
네,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지역에서 회자가 됐는지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하세요. 제가 보도한 게 있어서요. 네. 아, 본인이 보도한 거?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 10? 네, 편집 대상이고요. 16년도 12월이었는데 이제 민간 특례 사업 추진하는 거를 또 월평공원 추진하는 걸 제가 주민 설명회 하는 걸 알고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환경단체 측에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촉으로. 네. 네. 16년 12월. 네, 16년 말이에요. 네, 16년 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네.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제 이민의 깔때기는 촉에 의해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구나. 네, 언론 보도.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대전시 안에 있는 외부 인사로 내부 인사도 있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게 통과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총 3차까지 이루어졌고요. 1차, 2차에서 계속 재심의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심의하자. 네, 더 논의를 하자. 예. 그러다가 17년도 11월 정확히 10월 26일이에요. 네. 네, 그날 이제 3차 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조건부 승인인가 그랬던 걸로 네, 기억하는 것 조건부가 같은데 조건부 그렇죠. 가결이 네. 됐죠. 이 조건부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조건부. 아무튼. 네. 애매한 가결이죠. 애매한 가결. 우리가 보기에는 주민이나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 보기에는 3차까지 간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무리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1차, 2차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라고 여겨지도록 보여지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래서, 일종의 예, 그래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도시공원위원회 그 소속 그 위원들 선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파견한 5명의 당연직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그분들이 빠졌으면 부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3차 도시공원위원회 열리는 날 밖에서 우리가 두고 있죠. 108배. 108배. 3배. 3배 너무 적고. 네. 1보 3배. 3보 1배. 1보 3배. 1보 3배도 처음 들어보네.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많은 그 주민들과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네. 108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했죠. 왜냐하면 3,000배를 하셨어야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아마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중에 21명 중에 17명이 네, 참석했어요. 그래서 1보 3배를 써야 된다니까. 10명이 찬성했는데 그중에 5명이 당연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뜯어보면 반대가 한 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결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날 끝나고 긴급하게 시청 브리핑 룸에 가가지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건 사실은 폭거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 의견을 반해서 당연지 공무원을 가지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민간협의체 이런 것들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5명의 인원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이제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가 많아서 결국 이제 시의회에서 그 줄이는 그 조례도 만들지 않았었나요? 만들었었는데 상임위도 통과됐다고 들은 것 같고. 예, 거기까지도 됐는데 결국에 이제 그게 발효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왜 그랬죠? 피디님 왜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왜 뭐가 겁나요? 김현기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 김동섭 의원이 도시공원 의원이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3명으로 줄이는 안을 이제 조례를 제출했고요. 이게 이제 7대 특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 중에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 수를 보면 평균이에요. 제일 적은 것도 아니고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시의장이셨던 당시 운영위원장이 이것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 거부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관련해서 이분도 도시공원위원회 소속 member 아니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도시공원위원회는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시의회에서 이제 승인하도록 하는 조례를 가결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권선택 시장이 반려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뭐 표결하는 날 그 스페인 가셨다고 아들 축구 때문에 표결도 참석 안 하고 네
그랬답니다. 예.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5명이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가 유일하고요. 보통은 1명, 2명. 최고를 지향하네요. 많아야 3명인데 우리는 5명이었으니까 지나치게 당연히 공무원들이 많았던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지난 민선 6기 그 7대 의회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시정을 잡고 있었죠. 네. 그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이게 보존 내지는 그러니까 정부나 시에서 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60개 공원에 사유지 다 매입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면적으로 따지면 40 평방 킬로미터가 넘거든요. 예, 여의도 14배 예, 정도. 그걸 다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게 뭐 사실 사람 시장님의 의지 문제 아니냐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보면 물론 뭐 이제 대전시와 서울시는 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 사유지 규모도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다가 권선택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진되다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다고 해야 될까 동력이 뭐 그쵸. 그렇게 된 것 같고 새롭게 이제 허태정 시정이 출범을 했어요. 민선 7기가.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공론화위원회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3차 도시공원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열면 안 된다. 그리고 열더라도 부결을 촉구하는 전망농성을 했었고 그게 한 66일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게 저희가 겨우 12월 20 며칠까지 진행이 됐는데 네, 치킨 사들고 간 거 기억나시죠? 예. 아 상기시켜 주시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ALC 개월 내내 해가지고 100며칠 했었는데 공상을 걸려가지고 거기 공상 걸리셨어요? 공상 걸렸어요. 누가요? 지난 위원장님께서? 그렇죠. 그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추웠거든. 그렇죠. 저는 거기 스티로폼 깔았잖아요. 예. 바닥에 조금 높이가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엄지발가락에 팍 끼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추워지니까 우리 그 서생원들이 같이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 동네도 그렇고 시민단체에 이제 여성분들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했었죠. 주의 따위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전시 기획조정실에서 나오고 민간협의체. 예. 네. 대전시 기획조정실에서도 나오고 이제 시민단체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논의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쭉 가다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6월 달이었나요? 6월 24일 날 김종남 인수위 부위원장이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시장 당신은 당선자였으니까 의지가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죠. 이제 그 인수위 업무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구리 5,6호기 그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여론이 좋았어요. 네, 저렇게도 우리가 뭔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구나. 민주주의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대전시도 그 일종의 벤치마킹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거? 근데 문제는 당시 민간협의체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쵸. 사실 아무런 언질조차 없이 이제 어쨌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가야 되는 한 축인데 상황이 이러니 이제 시장직속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논의를 주관하는 단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통보하거나 상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간협의체에서 하고 있던 거를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야 우리 이런 거 새로 만들어서 하자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나왔다.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민선 6기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이 사업이 전개된 것이 2015년 10월 30일 날 이제 제안서를 접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 방식이 아니라 다자 공모 방식이 아니라 우선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에게 이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선착순.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7천억 우리가 지금 갈마 1, 2주고 여기 한 7천억 공사인데 7천억 공사를
특정한 기업에게만 우선권을 준 거죠. 가장 먼저 협의를 하겠다고 한 그 신청한 저요. 그럼 너 갖고 네, 와봐. 그렇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먼저 한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정보. 예. 그리고 왜 어떻게 얻게 됐을까? 또 어떻게 그 사람만 그러한 걸 줬을까? 그리고 보통은 접수한 후에 한 6개월 정도 검토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는데 3개월 거치고 바로 수용을 하고. 일단은 업무 능력이 빠른가 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역 주민이나 뭐 대전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아까 우리 임용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16년 네. 해를 바꿔서 네. 15년 이게 10월 30일이니까 그 다음에 16년 12월 27일 날 처음으로 갈마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뭐 알린 게 아니라 그냥 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대부분 그냥 막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딱 공지한 거 이런 거. 그렇죠. 뭐 게시판에 공지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뭐 뭐라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걸 한 거죠.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 의지가 이렇게 썩 많이 보였다고 그러니까 매우 보기엔 좀 수동적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에도 환경평가 초안을 공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이걸 뭐 주민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취지도 자, 전혀 그래 아니죠. 한번 보자고요. 예. 그 민관협의체가 한참 잘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그분들과 이야기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론화위원회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이미 결정이 됐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다소 기분은 나쁘지만 민간협의체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의를 봐서는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공론화위원회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네. 권 시장이나 허 시장이 사실은 방법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그렇게 뭐 입만 열면 뭐 소통 경청을 얘기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의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정말 그 오랜 한 1년 넘게 투쟁하면서 얻어낸 결과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민주적인 그 허 시장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서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제대로 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인정은 상하지만 그래도 잘 해보겠다니까 그래요. 믿어보자. 산을 지킬 수 있다. 이제는 그동안은 밀실을 했는데 공론화되면 대전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믿고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들어왔는데 네. 그 위원장 첫 출범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10월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 이 결정을요?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래 듣고 한 번도 그게 언제였죠? 기자회견 처음 한 게? 출범이 7월 27일이었어요. 3개월 만에 하겠다. 하고 그게 8월 8일인가 기자회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한 번도 우리하고 상의한 적이 없죠. 뭐라고 하냐면 10월 말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하고 한 번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공론화돼 이야기한 적이 없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미 최종 결정 시한을 결정한 공론화는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공론화위원회 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수의 뭐 이런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깊게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물론 이게 무한정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2달, 석 달 이 정도의 데드라인 정해놓고 수의 과정을 거친다. 그럼 뭐 사람도 뽑아야 될 거고 토론도 해야 될 거고 의견 취합도 해야 될 거고 생각보다는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세종대왕도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법을 개정한 그 국사책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디 자료 찾아봤어요? 네, 뭐 하여튼 있더라고요. 그게 한 17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뭐 10만 명이 넘는 그때 뭐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2단계로 이야기하고 3단계에서는 그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이 세종대왕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왠지 어쩐지 좀 예.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론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문제를 주민들 불러다가 찬반을 묻는 게 공론화냐? 이건 매우 이제 좁은 의미의 공론화고,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 거냐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과 시민들과 상의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결론을 내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누가 더 많이 찬성하느냐를 자꾸 찾다 보니까 그런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도시공원 전체를 대전이 어떻게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거고, 그런 정책 하에서 월평공원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면 당장의 찬성이냐 반대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최소한의 목표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공론화위원장님 표현대로 정의롭게 잘 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설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소위 개문발차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비교하자면은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은, 정당에서 당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대선 후보자 선출함에 있어가지고 후보들과의 동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갑자기 룰 정해놓고 뽑히는 대로 가라 그러면 아마 후보들이 그걸 쉽게 납득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정치인이니까. 하물며 이 행정은 더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명 기자님 대전시는 그 출입하시니까요. 이제 그 계속 쭉 취재해 오셨고, 네.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뭐 그 동안에 시민단체나 주민대책위 분들이랑 또 개발을 민간특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민분들이랑 의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 찬성 입장은 왜 우리 사유지 뭐 개인재산 침해하느냐 뭐 이런 네. 지역이 낙후돼 있는데 네. 발전해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걸 테고. 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방식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수의를 거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시에는 지금 2020년 7월까지 보상에 돌입을 해야 거기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너무 촉박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금 시에서는 시가 주장을 하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2020년 네. 7월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생각하시는 거죠? 거짓말. 아니 실제. 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소송 당합니다. 거짓말이고 상관없으실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실제적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월평공원 도솔산 갈마 1, 2지구의 사유지 매입비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온 게 한 895억인데 895억 원. 예. 그게 이제 그렇죠. 땅 주인이 사유지. 만족할 만한 네, 액수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그냥 최저치인가요? 그건 이제 협의를 해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계산은 895억을 했는데 땅 주인은 난 그 돈을 못 팔아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네. 초기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왜 우리 사유권을 침해하냐 너희들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가의 토지보다 더 낮게 강제 수용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그동안 뭐 수십 년 묶여있던 땅이 어쨌든 풀린다고 하니 좋아라 했는데, 막상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갑천 택지 개발하는 거 이미 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토지 소유주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것보다 그냥 뭐 녹지로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재산적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투기 이런 거 조장 이런 게 있으니까 시세보다 싸게 강제로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민간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땅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이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차라리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어서 얘기하면
그게 895억인데 실제 거기에 순수한 사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까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야구장 짓는 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네. 그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 허 시장님이 그 둔산 센트럴 파크 진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둔산 중앙공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나는 꼭 영어를 써야 돼요. 국어 선생님이세요. 내일 모레 한글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공약을 내서 정확하게 표기해 주려고. 또 중앙공원 하면 또 다른 공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1,200억 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뭐 아니 멀쩡한 산 그걸 거기다 부수고 아파트 짓는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도심에다가 공원을 한다고 하냐. 우선 산부터 지키고 그다음에 공원을 세우는 게 맞다. 있는 거는 있는 거대로 지키고 그렇죠. 그래야지 왜 있는 건 없애고 없는 거에다 있는 거 만드냐? 그렇죠. 거기 1,200억 들어갈 돈. 창조 경제. 아니 돈이 있어요. 녹지기금이 1,691억 원이 있는데 1,600억인가요? 대전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일부만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다 쓸 건지가 다 이렇게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 올평공원부터 사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원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 무슨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당연히 수용할 수 있죠. 우리 동네 땅만 사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 거니까. 저도 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을 어떤 위원장님? 김명기 위원장님이 네, 하신 질문을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저도 지금 시가 그 정도는 월평공원 정도는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라고 하는 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예요. 월평공원 전체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수기 토론에서 보니까 2조라고 또 얘기했던데 자꾸 왜 2조를 얘기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2조 얘기를 해요. 이 수기 토론회 같은 경우도 2차례 하기로 계획돼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뭡니까 그 위원단 시민 참여단을 이제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모집 그 과정도 조금 그 불만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뭐 어제 아마 시 또 수기 토론회에서 그 수기 토론회라는 말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공론화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그 지난번 의제 워크숍 자료지에 보면 성공적인 공론화 위한 요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대표성, 수기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또 뭐 21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권 시장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2조. 그러니까 21개 공원 매입하는데 2조가 든다. 근데 사실은 2조라는 것도 한 번도 이게 확인된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만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21개 공원 중에 월평공원 중에도 갈마 1, 2지구 가장 현재 생태계가 우수한 그 부분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토지 매입비 895억 그다음에 순사유지 하면 3분의 1 정도. 그래서 당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지기금이 한 1,600억 있는데 그것이 뭐 산만 매입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21개 장기 미집행 공원 중에 어떤 공원은 우리가 보존하고 어떤 것은 그래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얘기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사업자는 꼭 그러면 21개 중에 왜 유독 5개 중에서도 월평공원만 그렇게 목을 매는가? 가장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장 좋은 그 1, 2지구 거기가. 그렇죠. 가장 돈이 많이 남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왜 그러면 그러냐?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드렸던 질문은요. 그래서 네. 그 참여단 시민 참여단 어떻게 뽑았냐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하기 전에 할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이게 우리가 월평공원 이게 의제 선정 워크숍을 9월 29일 했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도 결정된 게 없었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론화위원회만 구성이 됐지. 이걸 이렇게 운영해 그렇지, 나가겠다라는 그렇지, 거에 대한 그렇지. 결정이 안 그렇지. 났다 아직. 근데 뭐라 하냐면 우선 의제 선정 워크숍을 좀 먼저 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논의하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 안 된다 이거. 근데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 어쨌든 대전시에서 그렇게 요청하니 네. 한번 의제 워크숍 하고 한번 얘기하자.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자, 정말, 했으니까 이제. 네,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가자 이제. 모집을 시민참여 모집 무슨 야, 얘기냐? 일단 저기 뭐지? 들리는 거야. 안에만 들어가자. 뭐 먹자는 게 아니야. 일단 들어가는 가자. 네, 그렇지. 왔으니까 시키자. 먹으면 돼. 그 얘기가 맞아요.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뼈 아픈 그 반성하는 게 뭐냐면 네. 왜 우리가 이걸 들어줬을까?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논의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믿고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 근데 이걸 하고 하는 제가 믿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뭐 이럴 줄은 모르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거 하는 중에 모집을 한다는 거야. 지금 모집을 그 시민 참여단.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여단 모집 중단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이런 거 어떤 걸 할까 논의하는 중에 갑자기 집행부에서는 직원을 채용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광주, 제주도 공론화 이것 때문에 오랜 토론을 했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수기형 토론인데 그 토론하는 자를 200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허태정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돼요. 어떻게 대표해요? 그거를 어떻게 부여해요? 대표성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뽑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집전화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집전화만 가지고 200명을 선정하겠다 해가지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 대전 시민이 다 알고 세계가 다 아는데 지금 미국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50% 이상이 집전화가 없더라고. 그러면 아예 집전화가 없는 사람은 이 모집단에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지난번 선거 때 예전에 그 RDD 방식이라고 하죠. 집단으로만 했다가 맞아. 그거 완전히 RDD. 선거 결과하고 RDD 정반대로 나와가지고 요즘에 유무선 혼용을 많이 쓰죠. 그렇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전시는 RDD만 그러니까 집전화만 유선. 집전화 있어요 집에? 저 1인 가구고요. 저는 1인 가구. 없습니다. 이거 가구는 가구니까 집전화 있어요 우리 김은기 위원장님은? 070이라서 여기서는 또 배제됩니다. 그렇죠. 우리 문상호 위원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우린 대상이 아니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왜 RDD로 안 돼요? 근데 집전화로? 거기에 우선 시간이 없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이 봤을 부분은 때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시민 참여단 모집은 한국 갈등 해결 센터에서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는 부분을 맡았는데 예전에 신고리 같은 공론화 사업을 할 때는 전국에 있는 그 무선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때 번호를 받았던 게 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 전국적인 사안이었고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원전 문제는 꼭 고리 지역만은 문제는 아니니까. 네, 또 정부의 사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무선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번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아닌 이상 선관위에서도 이제 그 번호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리얼미터나 무슨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 기관 같은 데들 보면은 보통 유무선 혼합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냥 010 하고 무작위로 눌러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은 어디도 예전처럼 가상 번호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은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건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그러면 이제 제주나 그래서 이제 광주는 어떻게 했냐면 광주시 광주 공론화위원회는 거꾸로 RDD 방법은 대표성이 없어. 계속 시나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야 거기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러면 집전화 RDD 하고 그 다음에 유선 중에 뭐가 있냐면 무선 중에 재난 문자, 재난 안내 문자 이걸 활용한 거예요. 띡띡 휴마가 탈출했습니다. 이거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비율이 크냐? 광주는
그 무선이 7.3 아니면 6.4. 그래서 훨씬 무선의 비율을 많은 거지. 무선을 더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제주는 무선만 가지고 있어요. 제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등 해결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을 정말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으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의문의 일패. 아니 답답하지. 그렇게 지금 제주도, 광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 김영호 위원장님은 마지막 회의 3차 이해 당사자 협의회 그러니까 워크숍 끝나고 그 늦은 시간에 했을 때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거 안 된다. 이것은 대표성도 없고 수용성도 없어요. 이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은 다 수렴하되 결정은 공론화에서 합니다. 이거 세상에 이게 좀 말이요 뭐요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럼 수렴은 하고 결정은 공론화에서 하면 뭐하러 얘기해. 그냥 다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이 시민참여단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선 전화로만 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들어온 제보가 있는데 그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집이 신청하라고 5일까지 그러니까 6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일 토요일이고 5일 금요일 날 오후까지도 오후 4시 58분 카톡이 찍혀 있는데 그 이제 제보한 청년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 20만 원짜리 알바 있으니 할래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 참여단 그 수당이 20만 원. 왜 나는 그런 거 안 오지? 그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 모집하는 방식도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론화위원회 알고 있냐? 대부분이 모르죠. 대전시가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홈페이지에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다 찾아봤어요? 시민참여단 모르겠어요. 그건. 네.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나옵니다. 아까 시민참여단 그 소송 걸릴까봐 내가 하나 봐준 거예요. 제가 거르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참여단과 관련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론화위원회 알고 있냐?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알고 있냐? 그 다음에 6일과 20일에 시간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시간 있냐? 20만 원 준다. 이래서 저한테 그 전화를 받고 전화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평공원 뭐 한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해설해 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대표성 얘기를 했는데 대표성은 저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샘플링이죠. 사실 이 사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입장과 배치되는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듣고 수기를 한 다음에 어떤 게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 나은가를 결정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취지일 것 같은데 좀 급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논란 끝에 어제죠. 지금 우리 녹음 기준으로는 우리가 10월 7일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어제 대전시에서는 이 공론화위원회 제1차 수기 토론회를 강행을 했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가보셨어요? 가지는 못했고요. 네. 또 가기도 어려웠고 이제 우리 주민대책위, 시민대책위가 어쨌든 전날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은 됐고 그렇지.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해 당사자의 한 축이 불참하겠다 하는데 뭐 이게 진행하겠는가? 아마 진행하기 않고 우리 문성 위원장님은 순진하신 것 같아요. 믿고 하겠는가 했고 여기서는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그 토요일 날 뭐 그냥 어쨌든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오신 분들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아마 협의하자고 요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아니 몇 명이나 참여했대요 어제? 어제 150명 참여했다는데 50명은 안 온 거네요 그러면? 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 정도 참여율이면 높은 참여율이라고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도 방식이지만 추후에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 얘기 도대체 얼마가 와야 이것을 수기토론이 성사된 걸로 볼 거냐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우리가 합의한 게 있어요. 그 구별로 연령대별로 대전시 인구 비율에 맞추어서 참여단을 구성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모집된 정보를 주고 우리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가 모집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좀 밟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설문으로 할 건지 찬반 투표로 할 건지 그러면 설문이든 찬반 투표든 문화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을 해놔야 문제가 안 생기지 중간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태풍 때문에 못 왔으니까 많이 온 거다 이런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여기 자료집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이 아주 부실하게 만들어진 자료집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안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칼라인데요. 예. 칼라죠. 예. 이거 어느 산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예요? 예. 월평공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디 이런 사진이 지금 보면은 보면 아니에요. 그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고요. 네, 나무가 뭔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이 자료집을 나눠주면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론화인데? 공론화위원회인데 시민들에게 이 사정을 잘 알려야 되는데 비밀위원회? 무슨 시민참여단을 밀실에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또 자료집 안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를 30페이지씩인가를 실기로 되어 있었고 어제 각 패널이 각 양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토론도 하기로 돼 있었고, 그다음 패널들이 우리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돕는 역할, 촉진하는 역할을 함께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토론회 몇 시간 정도 했대요? 10시부터 6시까지가 전체 시간 예정 시간이고요. 그중에 1시간 정도가 점심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니 네. 예전에 제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 그 토론 수기 토론을 그 기억이 나는데 TV로 생중계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텔레비전으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는 생중계도 해주는데 어디는 자료집을 외부에 유치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를 썼다는 게 우선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썩 납득이 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휴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소환돼서 녹음한 방송 존재 이유를 묻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 편을 마칩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각자의 좀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성호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지난 9월 29일 그 의제 워크숍 끝난 후에 3차 이해 당사자 협의회를 갖는 자리에서 제가 공론화위원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공론화위원장에게 협의도 없이 일방으로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중단하고 시민참여단 모집부터 그다음에 현장 방문 계획, 수기 토론의 과정, 최종안 도출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수용성을 결정할 것인지 등 이러한 논의를 하자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의제 워크숍만 했지 나머지는 협의 없이 일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월평공원 공론화에서 내준 성공적인 공론화 위한 요건 수기성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월평공원 이슈에 관한 전문성을 갖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수기성이. 그래서 사실 지금 10월 6일 날 1차 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수기 토론회가 아니고 사실은 공론화라고 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을 하면서 공론화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고 참여한 참여단에게 사과하고 다시 모집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150만 대전 시민들이 이 최종안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8일 날이 네. 그 시장 100일이라면서요? 취임. 네, 그렇죠? 내일. 내일이죠. 네. 오늘 녹화 당일 녹음 당일 내일. 네. 근데 그동안 뭐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없었는데 그 우리 시장님이 이 월평공원 공론화 가지고 대전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시장의 존재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되는 시정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문정호 위원장님이 기대나 어떤 믿고 뭐 지켜보면은 잘 안 되는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선생님 오늘부터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김인기 위원장님은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저희가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시한폭탄 돌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 시장께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줄 테니 니들끼리 폭탄 잘 돌려봐라. 그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게 심판 볼 거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 월평공원 아파트 짓지 말자고 하는 주민들과 시민들께 폭탄이 와 있는데 이 폭탄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게임 아직 안 끝났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일까지 이 폭탄 들고 있다가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겁을 살짝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역량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 당선되시기도 했지만 촛불 이후에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다른 시정을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 어떤 민주적 시정 이런 것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우리 허태정 시장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허태정 시장께서도 이전에 뭐 이렇게 시장과 그 이전 시절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사실 우리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평가 수기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혹은 대의민주주의와 또 뭐 아니 이건 나보다 더 기세를 더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이런 중간에 있는 저는 이제 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예. 중간에 있는 정치적인 발언을 두 분 다 편집각이고요. 아 이거 정치적인 발언이야 정말. 아, 이거 마무리 발언에 원래 안 끼는 거예요, 선생님. 네, 어디서부터 해야 돼 이걸? 네. 그냥 잘하란 얘기잖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거여서 이 허태정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그렇게 악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나서서 해결하셔라. 그래야 나머지 임기가 사실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평공원의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이명 기자님은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네, 대전시가 공론화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말 누구나 인정하고 여기 계신 누구나 아니면 여기 없는 다른 분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보를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9일날 현장 방문을 하고 문성우 위원장님 그 딸깍딸깍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순서 끝난다고 이제 막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 계속 하세요 그냥. 하고 12일날 TV 토론회 녹화를 한다고 해요. 아 생방송이 아니라?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문성우 위원장님.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참석을 안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딜레마겠어요. 해도 아니 그거는 아니 그것은 정말 어려운 아니 질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론화를 거부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석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문을 잠궈 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네. 근데 이제 방송 안 끝나요. 오늘 어제 저도 이제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계속 설득하겠다고 또 다시 이제 본인들이 문을 두드려 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식당 들어와. 야, 먹을 게 아니야. 일단은 들어 앉아봐. 한 다음에 앉으면 야, 뭐 먹을래 이거야 또. 한번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저 이제 남들 따라하기 시기에 전시 행정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 수의, 토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세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시즌 6 11월 1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백. 고생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데.